네, 마지막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이 공범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처벌하라는 친모에게도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아이는 사망했지만 결국 부모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재판부의 판단 배경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고가 있기까지 좀 긴 시간을 저희가 좀 돌려봐야 될 텐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영일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게 워낙 길어서 재판부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이에요. 네. 아이를 죽였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이의 시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옛날 사건이에요. 2010년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2010년 10월에 아이가 출생을 했고 2010년 12월에 생후 2개월 만에 아이는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부부 외에는. 그러다가 2016년에 이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요. 2017년에 친모가 자수를 합니다. 우리 아이를 죽였습니다 하는 자수를. 그리고 나서 1심이 2019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아버지 친부인 김 씨는 도주를 해요. 그 와중에. 그랬다가 1년 반이 지나서 또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모가 다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이 올해 내려진 2021년 이 9월에 내려진 판결이 사실은 놀라워요. 둘 다 무죄. 그럼 이게 사건이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무죄가 나는 데에 그 재판부의 그 뭐랄까요 판단 배경 중에 가장 중심적인 어떤 언급이랄까요? 그 언급은 뭐였습니까,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수사를 통해서도 전혀 다른 직접 증거가 밝혀지지가 않았고 결국에는 이 사건을 밝혀줄 수 있는 이 증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친모의 자백뿐만. 맞아요.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게 자백을 했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지 않느냐,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자백이 유일한 경우에는 그것만 믿고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백만으로 처벌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유죄를 판결을 해야 되고 또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피해자한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강압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자백만 있으면 안 되고 자백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수사를 했지만 아이가 시신이 들어있었다라는 나무 상자도 발견되지가 않았고요. 또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출산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라든지 목격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친모의 이제 자백밖에 없었는데 특히 거기다가 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친모의 자백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놓고 한 달 동안 보관을 했다가 나무 상자에 옮겨가지고 6년 동안 보관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딸 아이들도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딸 아이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신이 부패돼서 악취가 났을 텐데 그걸 집에 숨겨놨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 친모의 자백조차도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재판 결과를 만나본 그 친모 조 씨의 경우에는 이 재판 결과 납득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저희가 그 입장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실까요? 제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실리콘 가지고 나무 합판 가지고 오고 히트지로 제가 그걸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만들면은 증거 채택해 주실 건가요? 그 아이가 너무 작아서 이게 꽁꽁 쌀려서 정말 냄새는 났지만 크게 정말 역하게 냄새 나게 전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이 됐습니다만 검찰이 심지어 20년을 구형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물음표가 많이 달리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앞서서 보신 이제 친모의 입장은 굉장히 상세하게 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리콘, 나무 합판, 시트지 제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만들면 증거로 채택해 줄 거냐.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항소 여부 이제 이것도 앞으로 관심사가 될 텐데 당연히 항소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 없고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종심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1심, 2심 다 무죄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 친모의 법정 진술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거죠. 무죄가 난 거니까. 검찰은 그 진술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년에 이제 이 구형을 한 건데 문제는 관을 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증거가 안 되잖아요. 모친의 유일한 주장은 내가 곧
증인이자 증거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낳고 2달 만에 그 아이는 유기치사 당한 것이고 그걸 내가 여러 해가 지나서지만 진술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아이는 작았고 꽁꽁 싸맸고 역겨운 냄새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적 증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죄를 자백한 인물이 그 자신의 죄를 입증을 못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뭐라도 하나 증거가 연결되는 게 있었으면 상황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모치는 왜 이렇게 그럼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법정에서는 무죄니까 집에 가서 사세요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 자신이 벌을 받겠다고 이제 하는 것이냐.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죄책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좀 해서 이제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이 대법의 판단을 물을 가능성 또는 이제 포기할 가능성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게 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피고인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이제 뒤집어서 본인의 이익으로 이제 끌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인데 무죄가 나왔다는 거는 무죄는 피고인한테 최대의 이익이거든요. 이익인 판단을 가지고 뒤집기 위해서 항소하는 건 사실은 법리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식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